안녕하십니까, 정카입니다. 오늘은 동네르키 아파트가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서 탄력했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내륙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동네르키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해운대구를 비롯한 5개구가 부동산 규제를 받는 데 이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시장은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라는 것이죠. 부산 동래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르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지자체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 불필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재건축 현지조사 단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 지자체가 해당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현지조사는 설계기준과 기본현황,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5단계로 A 등 5단계로 나뉘는 안전진단 평가와는 달리 현지조사는 양호한 상태인 경우 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성과 사용성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필요로 결과를 매긴다는 것이죠. 동네르키 아파트 현장조사는 지난 13일 시행됐는데, 이날 오후 2시 아파트를 찾은 전문위원 4명과 구청 관계자 2명은 재건축위원회의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표본 유관조사를 했답니다. 표본 유관조사를. 이번 현지조사를 위해 추진위에서는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표본 유관 조사하는데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별거 보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죠?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 결과, 동네르키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와 노후도 등의 부분적인 보수를 통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며 안전진단 실시가 불필요하다라고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재건축 판정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등급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는 거죠. 자,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재건축을 위한 등급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그걸 알면서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민들에게 수억 원이나 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또다시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안전진단 검사할 때. 해당 아파트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지난 4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에 부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가 통과돼 높은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부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검토 심의가 통과돼 높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이번 결과로 당분간 동네르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번 탈락하면은 다시 하기 힘들거든요. 아울러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수영동 현대아파트, 주례르키 아파트, 뉴비치 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 수영하고 이제 현대, 주례, 럭키, 뉴비치 아파트 등 다른 아파트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전망이죠. 이들 가운데 최고령인 동네르키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에 탈락했으므로 다른 아파트 또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아낌이 들어갔다는 거,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거죠. 제 말은. 여기서 말한 말은, 거기에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어 앞으로도 넉넉지 않을 것이라며, 상징성이 큰 만큼 시장 투자 심리를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상징성이 큰 만큼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온천동 동네르키 아파트는 현재 1536세대로서 1983년 11월에 지어진 38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201%밖에 안 되니까 290 보통 290까지 지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용적률이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은 안 되지만은 그죠, 한 30% 정도는 여유가 있죠. 그죠, 30% 정도. 자, 그런데 38년 차면은 솔직히 조금 이제 이르긴 이르죠. 그런데도 부산에서는 이거 재건축 지금 진행이 잘 돼 왔죠. 이때까지는. 그죠, 이때까지는 웬만하면은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정 지역이 부산 지역이 해수 동영남이 조정 지역이 묶이면서 그죠, 이 동료르키 아파트를 이제 본보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탈락을. 그죠, 이게 그럼 왜 탈락이 됐느냐. 그죠, 이게 안전진단 탈락된 원인을 저는 정부에서 입김이 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재건축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 이거 재건축 이거 그죠, 이거 정부에서 제한하는 거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집주인이 그죠, 이거 자기가 사는 집을 그죠, 전체 협의해 가지고 재건축 하겠다 하면은 하게 해줘야죠. 그죠,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간섭하는 건 참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너무 이거 재건축을 자기 집을 가지고 그죠, 이 주민들 찬성도가 어느 정도 이상 넣으면은 허락을 해줘야죠. 그죠, 허락을. 그래서 저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정부의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읽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부산 당연히 이렇게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정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부산시가 5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탈락을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조정지 묶이면서 갑자기 이제 동네르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검사까지도 탈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호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들의 허가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사전에 그죠, 이거 이제 안전진단 불필요. 그죠, 이게 육안으로 보고 지금 불필요를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서울에서 보면은 안전 38년 된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지금 압구정동이 거의 43년 그죠, 45년까지 가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통과를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 지역은 이때까지 어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없었고, 사실은 그렇게 부산 지역이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부산 지역을 이제 정부 통제하에 이제 두겠다는 거죠. 정부 통제하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정부 하에서는, 이 정권 하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심의가 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짐을 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아파트들이 빨리 지어져야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시장이 너무 그죠,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 너무 높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이 쉽게 이거 허가가 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서울의 그죠, 아파트를 보면은, 서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쭉 보면은 이렇게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에 이 아파트들만 그죠, 이거 우리가 재건축을 빨리 허락해주면은 공급이 안 모자라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남 쪽에 이제 부잣동네에 있는 현대 1차, 압구정 현대 1차를 보면은 지금 45년 차입니다. 45년 차. 이런 아파트들을 용적률은 224%. 그 당시에 이제 지금들은 대충 이제 보통 한 200% 내외로 이제 건물을 지어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에 이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재건축을. 정부에서. 왜냐면은
집값 상승의 이제 원인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압구정 현대 전부 40년차 그죠. 이것도 전부 용적률 173이니까 엄청나게 그죠. 혜택이 이제 지으면은 보통 290% 정도는 준다 아닙니까?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근데 여기서는 또 높게 지으려는 거죠. 압구정 한양 43년차 전부 다 이게 40년차 넘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말씀서 그래. 그런데도 서울에서 이렇게 재건축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부산시장도 이제는 관리받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 관리 안에 두겠다는 거죠. 재건축 단지들을. 그럼 부산의 재건축 단지들도 보면은 제법 있겠죠. 그죠? 부산에도 보면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지금 전부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입니다. 부산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보통 수영현대 우리가 전에부터 제가 이야기해왔죠. 수영현대 그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1180세대인데 용적률은 안 나오네 그죠? 용적률이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33년차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40년 이상 우리가 쉽게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허가를. 자, 37년차 그죠?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산은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재건축 단지들도 이제 쉽게 이제 허가 내주지 않을 거라. 그래서 장기가 이제 시간이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갈 거라는 거죠. 계금주공, 자, 계금주공 1단지 34년차 부산은 그죠?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옛날에 그죠? 토고 한양을 한번 볼까요? 연산 한양이라죠. 연산 한양 40년차 연산 한양이 좀 오래됐죠. 그죠? 연산 한양. 근데 연산 한양도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허가가 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죠? 앞으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충렬이 그때 우리가 얼마 됐죠? 충렬 아파트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건 빨리 됐죠. 그죠? 이건 빨리 신청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36년차인데 이거는 되고 그죠? 그건 안 되는가? 그걸 이제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대 한양 그때 한양 아파트들이 많았죠. 그죠? 오래된 아파트 중에 그제 한양 36년차 이제 한양 아파트 이런 그렇게 이제 서거리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36년차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늦겠죠. 우리가 부산이 전에 제가 그죠? 이거 재건축 전부 다 개한타고 그죠? 그제 현대 35년차 그죠? 다 요 또래죠. 그죠? 요 시기에 부산 아파트 35년차 정도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는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이제 동네르키 아파트가 이제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들은 허가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이 통과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부 하에서는.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거 재건축을 이걸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새집도 그죠? 마음에 안 들면은 부수고 자기 돈으로 짓겠다 하면 놔줘야죠. 그죠? 그거는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갖고 이걸 보겠다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이 늘고 그죠? 그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야지 그죠? 이게 멀었겠죠. 그죠? 대우말 30년도 안 됐죠. 대우말 아직 한참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는 조금 빨리 내려가기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자, 단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가려면은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안목으로는 힘들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어제 우리 시청자님 중에 동네르키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는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오늘 방송을 올렸습니다. 자,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